청주의 모 시립대 그 얘기 제가 자주 했었죠. 청주의 모 시립대 중국 유학생들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여행사도 있어요. 그 여행사 자금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던 홀덤바가 요번에 걸렸죠. 불법 도박하고 이러는 걸로.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. 제가 고소를 당하고 뭐 할까봐 그 여행사 이름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,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5천억 정도의 그 손객 수수료를 받고, 그랬어. 그리고 그 돈으로 호텔, 뭐 홀덤바 이런 영업을 하던 영업 조직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던 그 조선족 사장이 있었던 여행사, 그리고 그 밑에 학생들, 청주의 학교 학생들, 그리고 그 청주의 학생들 그렇게 자매 결연 맺은 걸 누가 연결을 시켜? 산둥성에 있는 애들이거든요. 청주 그 사립대하고 산둥성 학교하고 자매 결연 맺어서 중국 유학생들 왕창 와가지고 맨 처음에는 공장에 취직하고 그 다음에는 따이궁하고 그러는데, 그 자매 결연 맺는 걸 주선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비서실장 했었던 청주의 유력 정치인, 뭐 이런 식이에요. 야, 이게 여러분 나라 돌아가는 거 진짜 스펙타클하다니까. 카메라가 초점을 못 잡고 있습니까? 나무나 너가 청주대출, 야, 그렇게 학교를 딱 얘기를 해버리면, 전교생의 10%가 중국 애들이었어요. 근데 정작 수업엔 보이지 않았어요. 야, 나무나 그렇게 모 사립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막 그랬는데 특정 학교의 이름을, 거기에 있는 학교들 중국 유학생들이 국립대, 시립이고 국립이고 한 세 군데 정도에서 몇천 명, 그리고 주로 청주공항을 이용하고 청주공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전세기들이 뜨고, 여행사에서 여행을 오는데 전세기를 빌려서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이상한 일이 많았어요. 그리고 그런 전세기를 걔네들이 빌릴 때 항공사들 몇몇 항공사 집중되어 있었는데, 딴 항공사는 됐고 이스타항공 주로 이용하고. 야, 요란툴님님 감사합니다. 순우맘님 감사해요. 이 얘기도 제가 몇 번 했나요? 이 얘기 처음 듣는 분들이 많나? 네, 국내에서 면세 제품 해가지고 삐짜로 돌리고,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렇게 해서 그 도매망.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보톡스하고 필러 잡았었던 그 사람들이요. 중국 학생들 수업 나름 개근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, 그런 학생들도 있고 아닌 학생들도 있고. 그래서 그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렌트카 업체, 그 렌트카 업체에서 그 중국 유학생들이 주로 그 렌트카를 렌트를 해서 대한민국에 여행을 다닐까요? 배달을 다닐까요? 뭘 배달을 하고 다닐까? 네, 청주 시립대, 사립대에 중국인들만 방 구할 수 있고 중국인들만 차량 렌트하는 거는 대비. 네. 자기네들 물건은 자기네들끼리. 그렇게 그런 사람들한테 사채해주고, 머리 깎으러 는 저 집가, 밥은 저기서 먹어, 이런 것까지 돈 빌려주고 지정을 해주죠. 방 싸게 빌려주는 대신 중국 그 커뮤니티에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빌리지 못하고 그 중국 학생들이 그렇게 그 경제권에 포섭이 돼버리죠. 김우엽님 감사합니다. 지금요, 대한민국 대학들 그 중국 유학생들 받아가지고 연명하게 하면 안 돼요. 그냥 문 닫을 학교들 빨리 문 닫게 해야지, 이런 식으로 나라의 구멍으로 작동하게 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게 이제 많이 개선이 됐어요. 자, 많이 개선이 되긴 했는데, 그래도 자,
2020년 2년에 좀 개선이 되고 2022년 통계가 나와야겠지만 2021년 면세업계 손괴 수수료 2조 원이 넘었어요, 여러분. 롯데 현대백화점 면세점 적자를 기록했는데 국내 면세점 매출 전망치의 면세점 매출치의 13%를 손괴 수수료를 줬다고. 누구한테요? 중국 애들한테.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관광객 데리고 와줘서 고맙다고 수수료 주는 게 2조를 넘었다니까. 절레. 보따리상, 중국 보따리상들이 여행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나라 면세점한테 수수료를 2조를 받아간 겁니다, 여러분. 그 따이공들 여러분, 비자 받기 제일 좋은 게 유학 비자죠. 그래서 유학생 비자 가지고 저렇게 장사하는 애들 무지하게 많아요, 여러분. 이 얘기 제가 자주 했었던 얘기고, 여러분. 야, 그리고 미국 형님들 진짜 제대로 각 잡은, 패권 전쟁의 각을 제대로 잡은 것 같은데, 저것도 대북 송금 의심, 정확히 얘기하면 저 돈이 대북 송금이 되진 않을 텐데, 여러분, 10,000불을 들고 갈 수 있어요. 100만 불을 해외로 보내고 싶을 때, 저 유학생들한테 10,000불씩 100명한테 주면 100만 불을 들고 나가서 거기서 얘들아 돈 다시 합쳐 이러면 여러분 불법 송금이 되는 거죠. 그렇다니까요. 그러면 여러분 저기에 있는 저들만 돌리고 있는 사채 시장 한번 그 조선족 사회와 중국인 사회,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접근이 안 되고 있는 저 사채 시장 규모 한번 봐야 된다니까요. 중국인 전용 사채 시장 국내에서 대한민국에서 그 사채 시장의 자금으로 여러분 지금 이런 상권을 먹어 들어가고 있는 뭐 허거집부터 시작해서 상권 어마어마하게 먹어 들어가고 있는 거. 그리고 명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던 명동 상권을 저렇게 죽이는데 중국이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했는지 다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,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조사 하는데 보면 어디서 해야 되지 하면 주무부처 하면 이거 여러분 국정원이더라고요. 근데 국정원이 지금 이런 걸 하나? 국내 정치에서 못해요. 이런 걸 해도 국내 정치 개입이라고 해서 국내 정보를 못 모아요. 그러면 주무부처에서 이런 거 했다가는 큰일 나죠. 그러면 또 중국이 항의받고 뭐하고 하고 니네 뭐하는 거야. 그러니까 이런 건 여러분 국정원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국정원이 이런 정보 수집을 못하게 됐어. 그럼 대한민국에서 경찰이에요? 아니요.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장해제한 겁니다. 이게 무장해제를 한 거죠. 지금 패권 전쟁이 여러분 얼마나 예민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걸 보세요. 지금 패권 전쟁이 얼마나 예민한지는 이거를 보시라고요. F-35를요 미국 정부가 국방부가 인수를 거절했습니다. 이유는 간단해요. 부품이 30만 개인데요. 부품이 30만 개인데 그 중에서 중국 합금을 써서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 하나가 중국산 합금이었대요. 부품 30만 개 중에 1개가 중국산이었다고 F-35를 인수를 거절하고, 그거 중국 거 말고 딴 거 써. 뭐 전자부품도 아니고 모두 아니에요. 그냥 합금이에요. 합금. 그랬는데 미국에서 야 F-35에 중국산 합금 들어갔어. 니네 안 사줘. 중국산 떼고 딴 거로 갈고 와. 이야. 대단하지 않습니까, 미국? 딱 하나. 에? 내수용만 그렇지 않나요? 아니, 내수용만 그렇지 않나요?
미국 정부가 거부를 한 거죠. 미국 정부 원칙에 따라서. F-35 우리나라에 왔으면은 로키드 마틴이 우리한테 했으면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 버품 썼으니까 꺼져. 우리는 그렇게 안 했겠죠. 내수용만 그런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은 미국 국방부가 인수받는 물량만이죠. 열받았니? 예. 아이폰에도 경고 날 때,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. 데이터 송신이 왔다 갔다 하는 제품이니까 더 심하겠죠. 중국 부품 썼다고 아이폰, 애플에도 경고를 날렸죠. 열받은님 감사합니다. 지금 이 정도의 패권 전쟁이에요, 여러분. 패권 전쟁이 그냥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정도까지 철두철미하게 패권 전쟁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우리는 지금 뭔가 헬렐레 하죠. 중국 애들한테 이런 송객 수수료 2조 원 이런 거나 퍼주고. 그게 여러분 쪽수요. 그 제가 이제 그 따이공 쪽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돈 세탁 만불씩 하면 돈 세탁 벌어지는 거 아니야?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여러분들 실감나시라고 제가 보여드린 사진 있잖아요. 국내 면세점입니다, 여러분. 면세점 아침에 문 열길 기다리는 중국 따이공들. 실감 나십니까, 여러분? 이게 이렇게 보시면 이제 실감이 좀 나시나요? 요것도 보시면 중국 면세점, 중구의 한 면세점에 쫙 줄을 서 있다. 이거 롯데백화점 같죠? 이거 줄 서 있는 거 보이십니까? 저렇게 물건 대리로 사가지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받는 여행사들이 저 사람들 보내줬다고 송객 수수료라는 걸 받는데 그 규모가 얼마다? 2조다. 2조예요, 2조. 그러니까 2조. 네. 네. 그러고 있다가 있잖아요. 저 사람들이 국내에서 현금이나 상품권이나 현금 이렇게 들고 있다가 여러분 저렇게 장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아는 사람 있으면 한번 섭외해봐요. 여러분 따이궁들 집에다가 벽에다가 상품권을 여러분 이렇게 쌓아놓고 산다는 거 아니야. 지금 만약에 중국에 외환 위기가 오면 쟤네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현금이나 상품권 같은 거로 달러 우리나라에서 왕창 사가지고 그 달러 사가지고 여행자로 만 명씩 해가지고 만불씩 해가지고 쭉 빠져나가면 그러면 돈을 얼마나 빠져나갈 수 있는 거야? 근데 문제는 이런 게요. 일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, 국민을 그렇게 심부름꾼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중국은 지네 나라 국민을 심부름꾼으로 쓰잖아. 오더 내려서 이렇게 해.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, 중국 공산당이. 중국 공산당은 자국의 국민들을 이런 패권전쟁이나 이런 거에 병사로 이렇게 총 쏘는 병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달러 확보해서 달러를 뭉태기로 빼가는 그런 병사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. 어떡하지는 감사합니다.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음모론이라고만 얘기를 하지. 아니 왜 음모론이야? 생각해봐요, 여러분. 중국이 자기네들 외환보유고 그러니까 한국을 무너뜨리려고 했어. 한국을 진짜 무너뜨리려고 마음을 먹으면요, 여러분. 중국이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이나 기타 등등 달러로 확 하면서 외환보유고 박살낼 수도 있는 거지. 네, 우리나라 5만원권 같은 거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는 설도 있죠. 추석 잘 보냈습니다, 여러분. 그냥 항상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그냥 그래요. 왜 이렇게 경계의식이 없을까? 이런 거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되는데.
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클래스.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공천권만 생각하고 다음에 내가 어떻게 또 국회의원을 더 할 수 있을까? 지자체장을 어떻게 할까? 이권을 어떻게 빼먹나? 뭐 이런 것들, 이런 생각만 오지게 오지게 하죠. 좌파는